안녕하세요. 저희 사조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수원화성은 거중기를 사용한 과학적 기법과 과학적인 구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정도는 과연 왜 수원에 이러한 성을 쌓았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안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시면서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면적인 이유는 달랐습니다. 당시 조선은 강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당장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 역시 당시 정당 중 하나인 노론의 뺨에 빠져 희생되었습니다. 정조는 효도를 핑계로 신하들의 반대를 잠재우고 당쟁으로 얼룩진 한성을 떠나 수원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꿈꾸고자 했던 정조에게 수원은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수원은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물자 수송에 유리했습니다. 물자 수송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이렇듯 수원을 도읍으로 삼아 당쟁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고 당시 발달하고 있던 상공업을 더욱 촉진시켜 조선의 부흥을 이끌고자 했던 개혁군주 정도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화성의 대표적 명소들인 성문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수원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인 장안문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쪽에 있는데 왜 정문이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선 대체로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문인 팔달문을 정문으로 생각하는데 수원 화성에서는 왕이 북문으로 행차하기 때문에 북문을 정문으로 했다고 합니다. 야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수원 화성에 간다면 꼭 들러야 할 곳으로 많이 언급되는 현재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과거 장안문에는 적의 침입에 방어할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의 홍해문 위에 2층 누각을 올리고 바깥쪽으로 원형 중요한 성문 밖이나 안쪽을 둘러막은 시설물로서 적이 직접 성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한 옹성을 갖추었습니다. 홍해 위로는 4개의 누조를 설치하고 성벽 위에는 안팎에 형부를 갖춘 여장을 쌓았습니다. 홍해 위에는 오성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5개의 구멍을 갖춘 큰 물통으로 적이 성문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문 좌우로 성벽이 이어지며 문에서 53부 되는 곳에 각각 성문 양옆에 외부로 돌출시켜 옹성과 성문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내목골에 개인 적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안문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성문 형태를 취하였고 규모나 구조는 조선 초기에 세워진 서울 숭례문과 매우 비슷한 당당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숭례문에 비해 좀 더 새로운 것은 옹성, 적대와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것이 특색입니다. 이러한 장안문은 1920년대 수원시 시가지 계획사업으로 문 좌우에 성벽이 헐리고 1950년 6.25 전쟁 때 협격으로 누각이 소실되었다가 1978년 문루는 원래대로 복원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까지 남아있었다면 국보로 지정되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팔달문은 수원 화성 안쪽에 있는 여러 건물 중 가장 크고 화려하며 발달된 조선 후기의 성문 건축 형태를 고루 갖추고 있는 문화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수원 화성의 남쪽 문으로 이름은 서쪽에 있는 팔달산에서 따왔답니다. 문루는 앞면 5칸 옆면 2칸의 2층 건물이며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을 한 오진각 지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짠 구조가 기둥 윗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답보 양식으로 꾸몄답니다. 문의 바깥쪽에는 문을 보호하고 튼튼히 지키기 위해 반원 모양으로 옹성을 쌓았습니다. 이 옹성은 1975년 보건공사 때 보증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고 문의 좌우로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도로를 만들면서 헐어버려 지금은 성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원 화성의 서문인 화서문입니다. 화서문은 화성의 서쪽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죠.
화성문은 일반적인 성문과 반달 모양의 옹성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성문은 축대에 네모 반듯한 돌을 갖다 쌓아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문인 창룡문과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성문 위의 지붕은 옆면에서 봤을 때 8팔 자 모양을 하고 있죠. 옹성은 군사적 목적에서 성문 앞에 두르는 반달 모양의 벽입니다. 옹성이 있기 때문에 성문으로 들어가려면 한 평 정도로 트여있는 부분을 지나야 합니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성문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죠. 성문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뚫고 옹성 안으로 들어와도 성문과 옹성으로 둘러싸여 사방에서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목적에서 옹성이 축성된 것입니다. 옹성과 성벽에는 총이나 활을 쏘는 구멍이 달린 낮은 담을 쌓아 성 안의 군사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성벽을 따라 투수 역할을 하는 공심돈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심돈인 동북공심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동북공심돈입니다. 공심돈은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성 중에는 수원화성에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보시면 3층으로 이루어진 원통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구조물로 들어가려면 출입문에서 통로를 따라 빙글빙글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구불구불하네요.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동북공심도는 한국전쟁 때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화성문과 달리 절반 이상 무너져 1976년 복원되어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